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강현기 DB증권 파트장님 모시고 대선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 미국은 불안해도 한국은 괜찮을 거라는 보고서를 쓰셨다길래 또 그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제 또 곧 하반기가 또 시작되겠군요. 네. 자, 강현기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내일이 이제 대선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그 전날에는 시장이 눈치 많이 보겠죠? 아닌가? 그렇죠. 보통. 예. 네, 보통 그럴 것 같고. 근데 보통 이제 컨센을 또 따라가니까. 아하.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새로운 뭐 공약 실행, 공약 이행이나 뭐 이런 거 막 발표 막 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막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다 움직인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예, 미리 움직인 것도 꽤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선 이후에 저희가 내수주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공약에 따라서 그 흐름이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반영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내수주 말고 수출주는 네. 요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네. 저희 주식시장에서 수출주와 내수주의 여러 힘의 영향력 정도로 보면은 수출주가 7이라면 내수주가 3입니다. 7대 3이에요. 네. 예. 맞아요. 저는 뭐 수출이 생명이죠. 네. 예. 그래서 시장 전반으로 보면은 아마 7대 3 힘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아마도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뭔가 기본적인 형태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수출 증가율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새로 데이터 업데이트 된 거 네. 들으셨겠지만 수출 증가율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 관세에 대해서 엊그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에 상당히 소란이 많았죠. 예, 이게 좌초되는 거 아닌가. 네네.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했던 관세가.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로 네.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상고심을 이제 넣었죠. 네. 근데 상고심 결정이 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상호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쵸.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한 가지 저희가 이 정책이 상호 시소 관계에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만약에 감세를 이제 실행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하원 통과되면 거의 상원은 통과돼요. 그러니까 상원은 미국의 공화당이 네. 좀 더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럼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사인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감세를 했을 때 미국채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 네. 그 이제 과연 미국이 빚 갚을 생각이 있느냐. 예. 그렇죠. 그러면 감세를 하는데 과연 빚 갚을 생각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관세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관세 유예 기간 이후에 네. 사람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품고 요즘 한 1.5개월 남짓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가파르게 올랐죠. 네. 그런데 이게 감세가 미국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여지도 존재한다. 감세로 쓸 돈 관세로 받을 거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도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고 있는데 뭐 관련 차트 잠시 보여주실까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얘기하시죠. 쭉 내려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 상호관세 유예기간 끝나고 여기에서 관세가 제가 볼 땐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감세를 진행하니까. 예. 세수를 어딘가에 충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저희 한국에 새로운 어떠한 정부가 됐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으로도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예, 이 차트, 그 다음번 하나 넘겨보시면, 예. 이게 교육 조건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수출할 때 네. 얼마나 유리하게 가격이 형성되느냐, 불리하게 형성되느냐, 요걸 말해줍니다.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면,
네. 교육 조건 증가율은 올라가요. 예.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예,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원화가 네. 강세로 되면 교육 조건 증가율은 떨어지겠죠. 예, 떨어집니다. 예, 수출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올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달러 약세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는데 요것도 보면은 예,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힘에 의해서 저희가 원화 강세가 나타났고 교육 조건 증가율 향후 그 다음 단계에서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또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정리해서 보면은 내수주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수출주는 큰 힘이 어느 정도 구도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식시장 전반은 7대3의 힘에 의해서 좀 더 펀더멘탈 앞서 언급드렸던 수출 증가율, 교육 조건 증가율 요 힘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떠올려 보면은 가장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대부분 수출주들이었었는데 예. 오히려 올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모양새는 예. 수출보단 내수 쪽에 집중되는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종목별로 보면은 이렇게 수출보다는 내수주 쪽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물론 지수의 영향력은 수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수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지언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대선 이후에 뭐 추경이라든지 부양책들을 쓸 것 같아요. 쓴다고도 이미 얘기했고. 맞습니다. 예, 예. 뭐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쓸지는 뭐 조금씩 뭐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예. 이제 뭐 40조 정도 이상은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영향들을 우리 시장에 좀 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추경 그러니까 좀 더 통칭해서는 우리 한국의 부양책이 예. 저희 나라 경제 곳곳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 네. 요거를 타진해봐야 되는데 한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돈을 풀었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나. 예. 그러니까 요거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차트가 꼭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금융위기 전과 금융위기 이후로 저희 뭐 한국의 부양책 또는 유동성 요것과 부동산의 관계가 달라요.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녹색 선이 한국의 기준금리인데 금융위기 전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요때 경기도 좋은 겁니다. 네. 경기 너무 좋으니까 좀 속도 조절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기 전에는 금리 올릴 때 경기 좋을 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요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예, 상황이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거죠. 예. 자,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볼게요.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은 금리 인하 단계에서 보통 금리 인하하면 요때는 주식시장도 내려오고 뭐 경제 성장률도 내려오고 별로 상황은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고 부양책을 하는 건데 이 금리 인하하고 부양책을 하는 그 족족 예, 부동산이 그걸 다 흡수해 버려요. 예, 요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금융위기 이후 그 어떤 정권에서도 요거를 잘 좀 조율하는 거는 그렇게 싹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금리도 예, 지난번에 직전에 내렸고 그러니까 추경하면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겠죠. 네. 그러니까 요 자금은 상당수가 부동산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주식 시장에 좀 더 수혜가 된다기보다는 네. 예. 부동산 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이 관련해서 주식 시장 내부의 내수주도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 어떤 명목으로 부양책을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자금이 한국이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다 흡수했고 네. 아직은 그 모양새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주식, 어떠한 내수주가 오를까? 요걸 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요즘에 건설주 굉장히 좋은 거 아십니까? 좋아요. 예. 그 원전 때문에 현대건설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네. 나머지 건설주도 잘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윗방향으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헌법재판소 네. 결정 이후부터.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이후 조기 대선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공약에서도
공약 이후 실행에서도 추경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금이 부동산에서 흡수될 수 있다는 걸 시장이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PBR 0.5배입니다. 예, 지금 올랐어도, 네. 예, 최근 올랐어도, 업종 PBR이 0.5배라서 아직 부담은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앞서서 저희 뭐 가처분 소득 제 한국 쪽에서 많이 감소했다곤 하지만 요즘 소매 유통 쪽에서는 주가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예, 바닥에서 좀 올랐어요. 소매 유통이 예, 맞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유통 대부분 백화점 예.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건 또 이마트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마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백화점주도 꽤 백화점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올랐어요?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건설주 움직임과 동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여기에서 비롯되는 파생적인 소비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수 소비 관련해서 오프라인 유통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데 하반기에는 다소간의 반전이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 흐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 저희가 상당히 안 쳐다봤던 호텔레죠. 예, 뭐 호텔신라 같은 주식들. 네. 이런 것도 요즘에 꽤 괜찮습니다. 한국이 부양책을 하는데 중국도 부양책을 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내수주 전반에서는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하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건설, 소매 유통 그리고 호텔 레저 이러한 내수주가 요즘 들썩들썩한다. 이러한 추세가 주하반기에도 꽤 이어질 수는 있겠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건설은 있잖아요. 예.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훨씬 많을 거고 건설이 올라가려면 신규 주택에 대한 건설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PF 때문에 금리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신규 주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격 상승 이꼴 건설주의 상승으로 직결시키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 아, 예.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아마 부동산 가격이 유동성을 흡수해서 올라가면 물론 서울 쪽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정 수도가 갈 수도 있다는 네네. 세종 그리고 대전 중심. 근데 남쪽 지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부 지방 정도의 가격까지도 이제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의해서 건설주가 움직이는 부분이 이건 근데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이건 있죠. 심리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물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네.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확대는 실질적으로 건설 업체들이 실물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쵸.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전문가랑 물어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주거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근데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건설을 못 한대요.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면 사업성이 나와서 그때부터 건설을 할 수 있대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져야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아, 참. 네. 여튼 그래서 이제 건설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느 sek터 좀 볼까요? 예, 그렇게 이제 국한에서만 볼게요. 그러니까 수출주까지로 확산되기는 좀 어렵고, 아, 네. 그렇습니까? 내수주 요 정도 3인방, 그러니까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내수, 건설, 유통. 건설, 건설, 유통, 호텔 레저. 호텔 레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국 시장 분위기는 혹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가 한 잠깐 볼까요? 1.5개월 제대로 틀렸죠. 직전에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미국 시장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 네. 계속 언급은 드렸는데 이번에는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고 말하면 약간 생각은 그래도 뭔가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게 있겠죠. 네.
미국 연준이 계속 고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FOMC 의사록에도 나타나는 거, 인플레이션과 실업. 예. 근데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은 글쎄요. 향후로는 조금씩 그 얘기가 줄어들 것 같아요. 요즘 물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네. 예. 자, 그런데 실업에 대해서는 저는 연준이 걱정하는 거 뭔가 또 좀 더 연준의 걱정보다도 조금 더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번 차트 보실까요? 8페이지 보시면 네. 자, 여기 녹색 선이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회색 선이 미국의 실업률인데 제가 거꾸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실업률 올라가서 실업이 악화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중간에 검은색 쭉 그어진 건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요 정도면 실업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 고용이 경제 중심 축이니까 미국 시장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는 뭐 저희가 뭐 납득할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실업률이 악화됐는데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90년대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는 90년 초부터 92년까지 이때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임기 말이었거든요. 네. 이때 실업이 좀 악화됐어요. 예. 그런데 시장 보십시오. 시장 견조했습니다. 네. 예. 혹시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 지금도 유사해서 실업이 부진한데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요 의문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연준이 계속 걱정하는 것처럼 실업률 악화가 향후 추세적으로 이어질까? 예, 지금 아직 자연 실업률보다는 양호하거든요, 실업률이. 네. 예, 이러면 경제학적으로는 실업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실업률이 향후 악화될까? 요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투자자 누구나 자기 나름의 네. 답이 있어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답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예, 요즘 또 1.5개월 틀렸어요. 하지만 제 나름의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시죠. 90년대 초반 실업률 악화했을 때도 주식시장이 괜찮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시장이 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펀더멘탈이 안 좋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낮았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급하게 올라와서 지금 IT 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S&P 500 PER 23배. 예.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이 악화된다는 걸 네. 시장은 전혀 가정하지 않아요. 예, 요게 상당히 특이한 점. 자,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이제 버핏께서 이게 은퇴하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나누기 명목 GDP 비율. 예, 요것도 PER하고 거의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90년대 초반 실업률 악화에도 시장이 견조했을 때는 해당 비율이 50%였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200%예요. 예, 어떠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더라도 요즘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업률 악화 그리고 펀더멘탈이 악화될 거라는 가정을 네. 시장이 안 하고 있어요. 그 반영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향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악화될까? 예. 지금 관세에 대해서 저는 물론 향후 미국이 지금 감세를 하니까 네.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향후 관세가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 가정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트럼프 행정부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향후 관세를 또 한 번 더 낮출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 연준의 실업률 악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까?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볼 땐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실업률 악화를 막을 수 없다. 좀 너무 강한가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연결고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예, 한번 볼게요. 보통 고용 지표에도 이 고용에 특히 실업률에 선행하는 게 있고 후행하는 지표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고용의 선행 지표가 평균 주간 근로시간입니다. 네. 요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팬데믹 때 저점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많이 일 요새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의 신규 채용률도 팬데믹 때 저점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예, 사람을 거의 안 뽑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일하는 시간 적고 또 신규로 채용 안 하는 거 AI 시대니까. 네네. 예, 그러면 요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이 많이 돼 있다면, 그래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네. 개선이 많이 돼 있다면 이 데이터가 말하는 고용시장 선행 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돈 잘 벌 수 있어요. 네. 예, 그럼 시장은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제 조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견조해야 이러한 고용 선행 지표 악화가 뭐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타당성을 얻는데 요즘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반락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 볼게요. 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사실상 데이터로는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AI 시대이지만 산업 전반으로는 아직은 인력을 네. 뭐 줄이는 거에 대해서 AI가 다 대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의 고용 선행 지표가 내려가는 건 경제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고용의 선행 지표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앞서 서두에서 관세 제외하더라도 실업률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거의 언급 안 하는 게 부양책 회수하는 거. 요거 녹색선이 연준의 총자산이니까 요 녹색선이 위로 올라가면 양적 완화하는 겁니다. 네. 양적 완화할 때 연준만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재정정책 많이 쓰면서 채권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연준이 그걸 사주면서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 녹색선 올라갈 때는 부양책 많이 하고 녹색선 내려갈 때는 부양책 회수하는 겁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미국의 부양책 회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내려오는 궤적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 부양책 회수가 네. 경제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 보긴 어려워요.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한번 미국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부양책 굉장히 많이 2020년 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도 이제 그때는 많이 뽑아야 됐고, 그리고 소비도 좋을 것 같으니까, 예, 일도 많이 한 거죠. 예. 그러다가 부양책을 회수하면, 네. 예. 점점 미국의 소비력도 약화될 수 있겠죠. 예. 요즘 그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예.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바로 뽑았던 사람 바로 자르진 않겠죠. 네. 일하는 시간을 줄여왔을 겁니다. 예. 그게 미국 내에서 벌어진 지금까지의 현상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고용에 문제 국한하지 않고 컨퍼런스 보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저번 주에 발표된 게 더 떨어졌어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떨어지는 궤적이 미국의 연준의 총자산 궤적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양책 회수하고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선행지수 하락이 일치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실물 지표의 최종 종착지는 경기 선행지수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실업률은 아마도 향후 악화될 수 있고 그 근본적인 요인은 관세가 아니라 네.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은 2020년 이후 과도한 부양책이 회수되는 단계에서 경제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 그 말씀은 근데 되게 만약에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경기가 한참 안 좋아졌을 때 네. 금리가 즉각적으로 경제를 돌려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 앞서 보여드린 좀 특수성, 금리 날 때마다 부동산이 그걸 즉각 흡수해 버리는 거. 네. 이게 문제인데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보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방 금리 인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바로 경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심리가 진정된 이후에 네.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진행해요. 그래서 저는 연준의 우려, 실업률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앞서 두 가지 질문 합성해 보면은 실업률이 향후 추세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 지금 네.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 악화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았어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예. 그러면
1.5개월 틀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계심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긴 하지만 또 시간이 허락된 게 아마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만 예. 오늘은 여기서 우리 파트장님 보내드리고 조만간 또 모셔서 오늘 좀 못다 말씀 나누신 거 조금 더 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트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GIN은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